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스트리밍 기법에 대한 솔루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보관리 솔루션 팀의 최석재 차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처음 빅데이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짤막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빅데이터에 관련된 큰 이제 축 중에 하나인 스트리밍 컴퓨팅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리밍 컴퓨팅을 구현할 수 있는 저희 IBM 솔루션인 인포스피어 스트리밍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련된 이제 유즈 케이스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데이터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현재 이제 데이터의 이제 증가 추세나 현재 데이터의 분포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요즘에는 이제 테라바이트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데이터들이 이제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앞으로 2020년 정도 되면 약 35 제타바이트, 그러니까 저희가 테라 다음에 이제 테라의 1000배가 이제 페타바이트거든요. 페타의 1000배가 이제 제타바이트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이제 데이터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 중에 대다수의 데이터들이 이제 80% 대다수의 데이터들이 비정형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현재까지 분석을 했던 주 대상들은 주로 이제 정형 데이터였죠. 정형 데이터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고객분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많이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담이지만 진짜 이제 정형 데이터에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는 사실 굉장히 일부분에 국한된다는 거죠. 대다수의 어떤 상담 이력, 이를테면 상담 이력 아니면 어떤 콜 데이터들,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에서 실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라는 거는 단지 이제 큰 데이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세 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양성이죠. 이제 영어로 이제 버라이어티라고 하는데, 이 다양성,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분석을 대상으로 했던 것들이 정형 데이터였다면, 스트럭처드 데이터였다면, 이제는 이 스트럭처 데이터를 포함해서 이제 언스트럭처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까지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의 하나의 큰 특징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속도 측면에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긴 한데, 속도 측면에서 기존에 이제 배치 형태로 뭔가 분석을 했다라면 이제는 이것을 데이터가 생성되는 즉시 바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 형식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빅데이터라는 뜻과 아주 딱 걸맞게 크기 자체도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던 이제 테라바이트에서 제타바이트까지 또는 더 큰 데이터까지도 이제 더 확장이 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오퍼튜니티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이제 것을 봤을 때, 이 차트를 보시면 빅데이터 이제 요 영역이 기존에 저희가 핸들링 했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요 영역이 이제 빅데이터 영역이 되겠죠. 이 빅데이터 영역을 보시면 큰 두 가지 축이 큰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주기가 짧아지는 큰 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주기를 짧게 하는 그런 스트리밍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하는 것들이 길게는
뭐 연도별, 그리고 현재까지 짧게는 뭐 초별 이렇게 분석을 했다면 앞으로는 거의 실시간과 가까운 밀리세컨드 단위 이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큰 두 가지 축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데이터 인모션, 데이터를 데이터가 생성되는 즉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기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스트리밍 컴퓨팅인데요. 이 스트리밍 컴퓨팅의 가장 큰 핵심은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생성되는 즉시 바로 이제 분석까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디스크에 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이제 어떤 분석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이제 서버들을 하나의 업무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도 굉장히 좋은 어떤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채널에서 뭐 날씨라든지 기후, 뭐 주가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그것들을 서로 엮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데 사용하고 있죠. 과거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떤 일 배치 형태로 이제 뽑아내고 그것들을 야간에 조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리포트를 했다는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데이터가 생성되는 즉시 이것들을 조합해서 이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스트리밍 컴퓨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과거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 이제 일반적인 과거가 아니죠.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컴퓨팅 방법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데이터를 다 이제 디스크에 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추출 변환 적재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야간에 이제 배치가 시작이 되면 그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을 해놓고 이것들을 이제 이 저장된 데이터를 이제 쿼리 형태로 이제 분석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스트리밍 컴퓨팅 방법은 이 데이터가 들어온과 동시에 의미 있는 데이터를 발굴해내기 위해서 이제 분석 작업을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데이터의 분석 주기가 굉장히 짧아진다는 거죠. 앞에서도 제가 빅데이터의 큰 축이 데이터 앤 레스트하고 데이터 인모션, 데이터의 크기 증가와 데이터의 분석 주기가 짧아지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분석 주기가 현저하게 짧아질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컴퓨팅 방법에서는 주로 정형 데이터만을 이제 분석에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스트리밍 컴퓨팅 방식에서는 정형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정형에 스트럭처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분석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데이터들에서 의미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를 발굴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스트리밍 컴퓨팅을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뭐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뭐 정말 즉시적으로 어떤 응답을 요구한다거나 즉시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전 영역에서 사용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식시장에서 뭐 주식과 날씨의 연관성, 주식과 어떤 뭐 다른 환경들의 영향성을 이제 조사하는 데도 활용되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텔레콤 회사에서도 이제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콜 데이터,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콜의 전화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이제 프로모션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든지 그런 데서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죠. 또는 이런 이제 제조사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어떤 기계의 어떤 헬스 정보들 또는 어떤 공정에 대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더 나은 공정을 만들거나 또는 어떤 기계에 대한 이상 유무를 빨리 판단을 해서 적절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이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어느 영역에서나 다 이제 스트리밍 컴퓨팅 기법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스트리밍 컴퓨팅을 사용하는 활용하는 그 저희 IBM에서는 제품이 있는데 인포스피어 스트림즈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인포스피어 스트림즈는 이제 스트리밍 기법을 이제 10분 활용한 제품으로서 빅데이터에 충실한 제품이죠. 특히 이제 빅데이터의 큰 세 가지 형태, 볼륨, 그다음에 다양성, 그다음에 속도 이런 측면에서 다 부합되는 제품으로 볼 수 있고요. 뭐 하루에 처리하는 데이터가 뭐 페타바이트까지도 처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모든 형태의 데이터, 비정형, 정형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시간 단위, 일 단위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데이터가 생성되는 즉시 분석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밸류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뭐 이거는 뭐 그 서버가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요.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도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이제 저희 인포스피어 그 스트림즈가 되겠고요. 실제 그 굉장히 글로벌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이 중에 이제 몇 가지 고객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보면, 첫 번째 통신회사의 피드백을 보겠습니다. 통신회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콜 데이터라든지 어떤 인터넷 사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스트림즈 제품을 통해서 이제 분석해 봤더니 데이터를 병합하는 시간을 이제 거의 획기적으로 절감을 했다라는 거죠. 또한 일단 그 이 스트림즈 기법의 핵심이 디스크에 적재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아예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디스크 자체도 굉장히 절감이 된다는 거죠. 당연히 서버도 굉장히 절감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통신회사들에서 발생되는 이제 콜 데이터들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혹여 이런 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서버가 들지 않겠냐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시게 되는데, 실제 이제 고객의 피드백을 보면 뭐 초당 한 2,500만 건에 달하는 메시지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다른 어떤 뭐 그런 비슷한 류의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솔루션보다 훨씬 더 적은 이제 그 하드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저희가 실제 고객사들 그 사례들을 보면 뭐 리눅스 서버, X 서버가 뭐 한 4대 정도면 충분히, 많아봤자 4대 정도면 충분히 커버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버도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솔루션 자체가 굉장히 다루기가 쉽고 뭐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뭐 그 반증이, 여기 보시면 이제 정부기관, 이건 미국 정부기관입니다. 미국 정부기관에서 굉장히 다양한 업무에서 저희 이제 스트림즈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뭐 비디오 분석이나 이미지 분석 뭐 이런 용도로 이제 저희 솔루션 사용하고 계시고 있는데, 단지 하루에 1.5명의 인력만 있으면 전체 그 스트림즈 데이터를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서버가 많습니다. 15개 지역에 분산된 데이터 센터, 그리고 100여 개의 서버들, 이런 서버들을 다 관리하는데 단지 하루에 1.5명만 있으면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서버의 활용도, 서버를 더 뭐 절약한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전략한다든지 뭐 어떤 리스판스를 빠르게 한다든지 여러 측면에서 이제 스트림즈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동작 원리를 보시면 앞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스트림즈의 동작 원리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제 컴포넌트들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만들어지고 이 컴포넌트들이 각 컴포넌트들과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서버별로 하나의 서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물론 하나의 서버에서 움직일 수 있지만 여러 개의 서버에 나누어서 이렇게 작업을 분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이 서버 안쪽 뭐 하나에서 작업하는 게 편리할 수도 있고, 이 하나의 서버에서 이제 캐파가 감당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개의 서버로 확장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개발 단계에서는 별로 고려할 필요는 없고요. 실제
이것들을 디플로이해서 운영할 단계에서 먼저 고려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보시면 이게 한글로 이제 필터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변환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이것들을 분류한다거나 또는 데이터들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든다거나 이러한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일견 저희가 ETL하고도 좀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ETL 같은 효과를 보시면서 ETL은 배치로밖에 할 수 없는데 이건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죠. 실제 이제 수행되는 모습을 좀 보시면 여기는 뭐 굉장히 여러 대의 서버를 뒀지만 실제 이제 실제는 훨씬 더 적은 수의 이제 그 하드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이제 스트림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이것들이 그렇게 비싼 서버가 아닙니다. 일반 랩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리눅스가 탑재된 어떤 형태의 서버면 다 가능합니다. 개발은 따로 하죠. 개발은 이제 오늘 시간에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별도의 언어를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개발하고 이거를 이제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러닝 시점에 이 스트림즈가 알아서 각 서버의 각 컴포넌트들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관리자는 이게 이것들을 로드 밸런싱 하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하드웨어 분배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서버가 추가가 되더라도 기존의 그 업무에서는 전혀 이제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프로그램이 하나가 추가가 되죠. 추가가 되더라도 기존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액티브하게 추가가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그 데이터들이 실제 돌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새로운 잡을 그 돌고 있는 잡과 묶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나의 서버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굉장히 서버가 부하가 많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형태는 이제 매뉴얼리 그 각 컴포넌트를 딴 서버로 옮길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자동으로 로드 밸런싱이 되긴 합니다. 어쨌건 그 하나의 서버가 너무 캐파가 많아졌을 때, 너무 이제 부하가 많아졌을 때는 그 서버에서 돌고 있던 그 컴포넌트를 다른 쪽으로 옮기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하나의 서버가 문제가 생겨서 다운이 됐을 때 자동으로 여기에서 돌고 있던 수행됐던 잡이 다른 서버에서 이전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 시나 아니면 어떤 부하가 많이 걸렸을 때도 유연하게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스트림즈에 대한 어떤 그 개념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실제 이제 그 뒷부분에서는 이 스트림즈 제품을 이제 주로 이제 사용했던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텔레콤 통신회사에서 사용했던 이제 사례이고요. 그 여러 그 채널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이제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하는 건데, 대부분 이제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거는 배치 작업을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그래서 사전에 데이터를 어느 정도 이제 가공을 해 놓은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 놓게 되면 이 마이닝 작업을 이 통계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걸 이제 스트림을 이용하게 되면 통계 패키지에 있던 그 통계 그 모델을 스트림즈에 바로 이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식을 시킴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각 채널에서 발생된 데이터는 거의 실시간으로 수집이 되며 이 통계 작업에 실시간으로 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배치 형태나 뭐 짧은 주기의 그 형태로 이제 통계 작업을, 스코어링 작업을 했다는 그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데 이제 스트림즈가 사용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실제로 그 캐나다의 온타리오 공과대학의 의과 그 병원에서 사용한 도입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그 조산아들이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 조산아들의 상태를 거의 실시간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데, 감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제 빠르게 응대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는 계속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간호사들이 1시간 단위로 또는 몇 분 단위로 수기로 기록을 하죠. 신생아들의 상태를.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타리오 공과대학에서는 저희 제품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그 여러 이제 신생아들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어떤 기계 장치들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즉각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활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례에 대해서 어떤 특정 병은 발견되면 이미 이제 조치가 늦어져서 어떤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병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그 합병증에 대한 부담, 그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율을 굉장히 다운시켰다는 아주 좋은 사례로 저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텔레콤 컴퍼니고요. 텔레콤 컴퍼니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콜데이터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콜데이터는 그 향후에 이런 통신 회사들이 이 데이터를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이 데이터를 어떤 그 고객에 대한 개인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희 이제 한국에 있는 통신 회사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고객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IBM은 이제 이러한 큰 시대의 흐름, 이제 빅데이터에 관련돼서 어떻게 기존 업무와 이제 온라인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차트입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정보계 쪽을 보시면 정보가 OLTP DB에서 생성이 되고, 이것들을 DW에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BI 쪽에서 이제 활용되는 그런 형태로 이용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빅데이터 솔루션이 딱 포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대용량에 대한 이제 분석이 필요할 때는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겠지만 빅인사이트라는 그런 하둡 기반의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수 있고요. 또 굉장히 굉장히 빠른 응답 시간을 요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인포스피어 스트림즈를 통해서 반란한 데이터를, 분석된 데이터를 이제 DB에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기존의 이제 그 정보계 플랫폼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도 저희 그 빅데이터 솔루션을 포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가 여기 이제 가장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이제 싱크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크게 좀 생각을 가져라.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 과거에 갖고 있던 전통적인 분석 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빅데이터, 큰 데이터, 빠른 데이터, 이렇게 그 생각의 폭을 넓히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Big data is big opportunity 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데이터를 우리가 장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장을 선도하는 어떤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설명 마치겠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